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가 철수합니다. 내년 1월 말일까지만 운영하고 향후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의 특별 입국 절차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한 기업인에게 14일 격리가 면제됩니다.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선호좌석 유료 전환합니다. 추가요금 2만원에서 15만원 선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호 산란 대장관을 퀸즐랜드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드 투어 여행사가 신년 달력 제작 배포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객과 업계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세부 퍼시픽 항공이 탑승 직전 코로나19 검사 도입했습니다. 수중 위령비를 청소하는 마리아나의 한국인 소식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서울환경 최우수상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은 연말 1몰 연초 1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8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2월 8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업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좀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죠. 뭐 사람이 떠난다는 표현이 딱 맞지는 않지만 오늘 또 하나의 또 작별 아닌 작별, 이별 아닌 이별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모린 라일리 캐나다 관광청 해외 마켓 담당 부사장은 7일 캐나다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재창조될 미래를 위한 토대 마련 위해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한국과 인도 사무소를 내년 1월 31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캐나다 관광청의 이번 결정은 해당 사무소의 역량과 운영 실적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향후에 다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그동안 AL 마케팅이라는 기업에서 이영숙 대표가 맡아왔죠. 내년 1월 30일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대신 사전에 어떤 예정돼 있던 그리고 계획돼 있던 뭐 홍보 마케팅 활동은 정상적으로 1월 말일까지는 이루어지고요. 또 그 뭐죠? 운영 사무실은 내년 한 해 정도만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영수 대표와 그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내년 1월 이후 캐나다 관광청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연락사무소는 2021년 한 해 동안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적인 연락사무소의 역할로 인해서 어떤 예전과 같이 어떤 선제적인 사업 활동은 없겠죠. 하지만 뭐 우리 업계 B2B 관계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캐나다 현지와 중간에 연락체계 정도 역할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의 철수 발표는 비교적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는 분위기고 이런 또 분석들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도 있고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닫지는 않겠죠. 근데 일본 시장도 있는데 일본 말고 우리나라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여행사를 통한 캐나다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이제 없어지고 대신 많이 가긴 가지만 FIT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 어떤 캐나다 관광청 본청의 이 같은 결정 뭐 이런 내용 또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나름대로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전화 통화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서 또 다시 어떤 한국 사무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한국 사무소 역할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현재는. 일단은 1월 말까지만 한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연락 사무소 체계로 그 정도 규모로만 역할만 내년 한 해 동안 이뤄지고, 그 사이에 어떤 뭐 좀 더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또 부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향후에서 한번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섭섭합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해왔고 그동안 캐나다 한국인의 여행 수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역할도 해오셨고 또 저희는 또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하니 굉장히 섭섭하고, 아무튼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좀 부활의 소식, 다시 오픈한다,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인에 대해서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도입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가 했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3일에서 5일 이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이 6번째라고 합니다. 예. 기업인들 많지요.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금 그분들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죠? 세 번째 소식,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비상구 좌석 등 선호 좌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4일 국제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배정 일부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과 일반석 전면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추가 요금을 통해 선점할 수 있는 좌석이고요. 엑스트라 레그룸은 비상구 좌석과 맨 앞 좌석이지요. 예. 사전 유료 좌석은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추가 요금 지급한 후 선점할 수 있고요. 엑스트라 레그룸 추가 요금은 한국 출발 구간의 경우 3만원에서 15만원, 해외 출발의 경우 30에서 150달러, 전방 선호 좌석은 각각 2만원에서 7만원, 20에서 70달러라고 합니다. 자, 대한항공은 비상구 좌석을 사전 구매하는 고객에게 비상 상황 발생 때 행동 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고요. 비상구 자리에 앉는 분의 의무가 있죠. 1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승객들입니다. 자, 한편 해당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로 배정되고 교통약자는 전용 좌석을 유아 동반 승객은 유아용 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선호좌석 유료화는 LCC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대한항공 참 시기가 안 좋네. 이런 걸 왜 이때 발표하냐, 그죠? 다음 소식,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대단한 장관이 한번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거대한 산호 산란이 관찰됐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관광청은 지난 12월 4일에서 6일 요 3일 동안 거꾸로 휘날리는 눈보라에 비유되는 산호 산란은 수많은 산호초에 동시에 1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새 생명 탄생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년 만에 볼 수 있는 산호 산란 중에 가장 큰 규모였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설명보다도 저희가 한 1분 15초를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1분 15초 정도 되는데 영어 해설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영어로 나오니까 그건 알아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근데 이거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영상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Coral spawning, in essence, is actually the Great Barrier Reef breeding. Corals, as a tiny little jellyfish-style animal, actually reproduce in two ways. They reproduce for the majority of the year asexually, where they actually split and divide, asexual reproduction. However, coral spawning is their sexual reproduction. That pretty much corals are having babies, but the way they do it, because it's so large, they do what we call
broadcast synchronized spawning. They throw bundles of sperm and egg into the water. And this is what we were capturing last night. So when we jumped in the water last night, we were met with an underwater snowstorm of just tiny pinhead-sized bundles containing both sperm and egg. 75% of all coral species are actually male and female. So they can actually release both sperm and egg, but they don't want to fertilize themselves. Their hope is that if they bump into another parcel, they can double their reproductive output.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not seen in any other natural habitat on the planet. The Great Barrier Reef stretches 2,600 kilometers from just south of Bundaberg right up to Papua New Guinea. This reef is incredibly huge and it breeds in the same 2 or 3 nights. Nothing like it on the planet. 자, 어떠십니까? 대단하죠? 예. 야,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거가 참 축복이네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래간만에 모두 투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 우리 또 모두 투어 분들도 지금 참 이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쇼크로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투어는 연말 탁상형 달력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원래 안 만들려고 그랬대요.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시중에 또 이것 때문에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대네요. 그런데 모두 투어는 뭐 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12월부터 달력을 만들어서 또 고객들 또 우리 관계사들과 우리 또 이럴 때일수록 힘내고 또 소통 좀 하자, 그런 걸 위해서 이번에 다이어리 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감사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소중한 파트너사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황이 개선돼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달력 하나 낸 게 무슨 뉴스냐. 근데 우리 또 업계는 그게 아니죠. 우리 업계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달력 같은 거 하나라도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또 우리 업계 잘 지내고 있구나, 뭐 이런 안부를 서로 또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 아쉬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언젠간 또 만나겠죠. 헤어지면 만나게 돼 있는 거고,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는 게 또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안녕!